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로우카드 리쌍과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직 쌩쌩하신데? 그 야구를 그렇게 보거든요. 네, 좀 마약 맞았다 아닌가? 약 기운이 오래가요. 네, 중독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참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야구. 네. 지난주에 분명히 안영명 선수가 3번 선발로 나왔고요. 그 경기에서 한화가 3번 다 이겼는데 안영명 선수는 다 조기강판이죠. 안영명 선수가 올 시즌에 선발 등판 9번 했거든요. 그 사이에 9번을 선발 등판을 했는데 9번은 안영명 선수가 9번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한화가 8번을 이겼어요. 요정이네요 정말. 네. 그걸 노리고 선발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워낙에 징크스 관리에 굉장히 그것도 사실은 있다고 봐야 돼요. 김성 감독이 그런 거 믿으시나요? 그럼요. 아유, 진짜 엄청 딱이죠. 지금 그럼 안영명 선수 한 100경기 선발 등판하는 거 아니야? 한 50경기. 6경기 3선발. 이 KBO 기록에 구체적으로 이제 전산 기록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가장 최근 사례를 따져보면 84년 한국 시리즈에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랬을 테고. 근데 2002년에 있었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어서 그렇지. 혹시 LG? 아니요. 어딜까요? 어디였을까요? 김은용 감독이 이끌던 삼성에서 배영수 선수가 선발 하루 쉬고 선발 하루 쉬고 선발로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래요. 배영수 선수가 2002년에 한번 한 적이 있고 같은 해에 롯데의 김장현 선수 오랜만에 이름 듣네. 선발 나오고 하루 쉬고 구원 나오고 하루 쉬고 다시 선발 나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아주 오래된 건 한 13년 전쯤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봐야 돼요? 야구 정말 오래 본 이재욱 기자. 재밌게 봐야죠. 아니 뭐 결과적으로는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현대화된 야구에서는 이제 보기 힘든, 그리고 또 사실상 이게 뭐 정석으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김성근 감독의 야구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한마디로 장기를 두는 사람들, 장기 두실 줄 아시죠? 장기 둘 줄 알죠. 장군 정도는 부를 줄 알고. 막장기를 지금 두고 있다라는 그런 일반 기본 포석이 다르죠. 인들이 볼 때는 그런 이제 장기가 아닌가. 차로 조를 먹고 장렬하게 산화를 하는, 전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선발이 차잖아요, 그죠? 선발이 차인데 조를 먹고 죽어요, 일찌감치. 최소한 포는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지? 상대도 그럼 같은 이제 장기를 둘 수밖에 없는. 말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서. 가느냐, 아니면 자기 정석대로 가느냐. 지금 그런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박정진이랑 권혁 선수는 장기로 치면 뭐예요? 졸 같아요.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막 밀고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에. 한 칸씩 이동 안 하고 세 칸씩 들어가고. 네 칸씩도 이동하는? 복싱을 비유를 하자면 변칙이죠. 정석대로 치고받고 주먹을 이제 교환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서도 다양한, 최근에 세기의 대결도 있었지만 어떤 복싱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도 뭐 의견들이 갈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미를 또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지금 이제 논쟁거리가 나오면서 하나야구가 주목을 받지 않나. 어쨌든 하나야구가 지금 시청률에서는 최고거든요. 그걸 보면 하나야구가 재미가 있기도 하지만 비판자들은 그 야구를 또 보게 되거든요. 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논쟁이라든지 화두가 지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 사실은 이 얘기 좀 꺼내기 다들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김성근 감독의 야구, 지금 한화 야구. 다들 찬양 일색인데 뭔가 비판할 구석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정면으로 막 제대로 비판하기에는 조금 약간 겁나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오늘 저희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야구 팬들에게 한화가 마약이 아니라 한화에게 권혁이 마약 같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불펜 투수가
무조건 8회에 나와서 최소 아웃카운트 6개를 잡으면서 40개 이상의 투구를 한다. 이거는 비슷한 선수가 있었어요. 예. 권혁과 비슷한 선수가 2002년에 LG 이상훈. 네, 똑같이 좌완이고요. 이상훈 선수가 당시에 31세였거든요. 권혁 선수가 올해 32세고 등판하는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상훈 선수가 2002년 시작하자마자 팀에 합류했던 건 아니었고요.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방출이 되고 LG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5월 18일부터 LG 마운드에 서게 되거든요. 그 이후 네 번째 경기, 5월 18일 복귀하고 네 번째 경기부터 이제 LG의 마무리를 맡게 됩니다. 그 LG의 마무리를 맡고 난 뒤에 이후 어떤 팀의 20경기를 따져보게 되면 권혁 선수도 팀 19경기에서 12경기 등판을 하고요. 이상훈 선수도 마무리 맡고 난 이후 19경기에서 12경기 등판을 하게 됩니다. 등판한 과정들 굉장히 비슷하고 실제로 이상훈 선수는 당시에 12경기 나와서 22와 3분의 1입니다. 거의 2인이 네. 권혁 선수도 12경기에서 20과 3분의 1이닝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권혁 선수가 오히려 조금 덜 던졌어요. 초반까지. 물론 이번 주 3경기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긴 하지만 이상훈 선수와 권혁 선수가 모두 똑같이 비슷하게 시즌 초반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시즌이 끝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됐었나를 살펴보면 이상훈 선수가 당시에 85와 3분의 2이닝을 던집니다. 100이닝은 안 채웠네요. 네. 그리고 권혁 선수도 결국은 시즌이 끝날 때 되면 그 정도에서 맞춰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건 다만 이 초반에 권혁이 해보지 않았던 이상훈 선수는 가기 전에 마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에 마무리였는데 권혁 선수는 사실은 팀의 마무리 역할을 풀타임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대개 중간에 나와서 원포인트 릴리프에 가까운 역할을 했었고 이 부분에서 권혁이 과연 지금은 굉장히 어떤 좋은 기분, 책임감 이런 부분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이 퍼포먼스, 이 어떤 투구 수행 능력을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죠. 권혁이 사실 뭐 삼성 라이온즈 불펜에서 뛰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셋업맨이었잖아요. 그런데 삼성에서 뛰었던 그 기간 동안 관심의 총합을 그냥 뭐 계산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지금 한화에서 한 달 사이 한두 달 사이에 만들어진 어떤 관심의 총합을 또 따지면 이게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 야구의 가장 큰 관심이 지금 하나 야구잖아요. 네. 그 하나 야구의 가장 큰 관심이 권혁이 언제 등판하느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권혁이 대한민국 야구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사실상. 네, 그래서 권혁 선수를 보면 그러니까 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과연 오늘 나올까라는 그런 오늘은 설마 안 나오겠지 하는 그런 그게 생각에 일단 첫 번째 궁금증이에요. 그렇죠. 네. 나올까 안 나올까? 근데 나온다. 그러면 많이 던졌으니까 오늘은 뭐 적게 던지겠지. 그런데 한 30개 이상은 또 던지는 2이닝을 던지는 그런 투구를 하고 어떤 때는 3연투가 지금 들어가는데 3연투도 적은 투구수가 아니라 최근 이제 그 현대화된 야구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그러니까 30개 이상의 공을 던지는데도 이틀 연속 던졌는데도 그 다음에 3일째 또 나온다든지 그런 등판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들도 좀 의아해하고 과연 저래도 될까라고 걱정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네, 한화 팬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권혁이 나오는 날은 대부분 이기는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는 날은 절대로 권혁이 안 나오잖아요. 저도 오늘은 권혁을 아껴서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실 일요일 경기에서도 초반에 6대5 점수가 벌어지면서 오늘 권혁이 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뒤에 쫓아가서 권혁 선수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타격하는 모습도 보고 짜릿한 끝내기 승리도 보게 됐는데 사실은 올 시즌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펜 3연투입니다. 3경기가 아니라 3일 연속 등판하는 것. 녹화 시점 현재로 따지면 한시구 프로야구에서 3연투가 총 39번 나왔어요. 올 시즌 굉장히 많습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기간을 따져보면 메이저리그는 경기 수가 훨씬 많잖아요. 팀이 훨씬 그렇죠. 많고 162경기니까. 3연투가 4명 나왔습니다. 4명 지금까지 4연투 딱 한 번 나왔고요. 시카고 컵스의 필 코크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랜디 초트와 세스 매니스 그리고 시애틀의 페르난도 로드니 이런 선수들이 3연투를 한 번씩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클랜드의 댄 오테로 5번 투수인데 이 선수만 유일하게 4일 연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도 3일 연투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투수의 숫자가 뭐 12명, 11명 혹 12명 정도만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수가 훨씬 많은 가운데 3일 연투를 하지 않는 게 이제 메이저리그의 어떤 현대화된 시스템이라면 한국 야구에 있어서는 어떤 불펜의 어떤 활용도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선발 투수들이 좀 층이 넓은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일 연투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한화가 제일 많습니다. 3일 연투는 박정진, 정대훈, 권혁, 송창식, 김기현, 안영명 선수. 안영명 선수 시즌 초반에 불펜일 때 3연투를 했어요. 6명의 선수가 박정진과 권혁 선수가 각각 3번씩의 3연투가 있었고요. 다만 권혁 선수는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이제 2번의 3연투가 있었고 3연투 굉장히 많은데 두 번째로 많은 팀이 두산이에요. 두산도 아무래도 뒷문이 불안하다 보니까 경기 후반에 많은 투수들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3연투가 두 번째로 많은 팀. 근데 이 3연투의 조건 중에 하나는 뭐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대로 투구수가 적어야 된다. 3연투를 하려면 20기 이난 정도에서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는 다 지켜. 한화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3연투의 조건은 많이들 지켜졌거든요. 그러니까 투구수가 20개 이내일 때 3연투를 하는데 송창식 선수만 한 차례 많이 던지고 조금 던지고 많이 던지고 36개, 12개, 38개의 3연투가 있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어느 정도 지켜졌어요. 권혁 선수만 최근 5월 7, 8, 9일 던질 때 36개, 25개, 17개의 3연투를 한 적이 있는데 적어도 권혁 선수는 3연투를 하고 나면 3일 또는 2일의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너무 자주 나오고 많이 던지고 이닝수가 길고 해서 이거 혹사당하는 거 죽는 거 아니냐고 네. 던지다가 이제 팔이 갑자기 홈플레이트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세밀한 차원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경계 쪽에서 투구수를 지켜주고 있는 시스템이 맞긴 맞습니다. 다만 3연투가 아니더라도 뭐 하루 쉬고 이틀 쉬고 나온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불펜 투수가 40개 가까이 공을 던진다는 건 확실히 몸에 무리가 된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에요. 네, 일단 이재욱 기자가 권혁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나올까? 일단 궁금하고 나오면 이렇게 길게 던질까에 대한 궁금증. 그런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던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게 뭐 많은 야구 팬들 또 관계자들의 궁금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방송하기 전에 김현욱 삼성 코치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김현욱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브리핑을 먼저 하셔야 돼요. 많은 야구 팬들이 알겠지만 1997년 쌍방울 돌격대의 돌풍의 주역이었죠. 그 해에 70경기에 등판을 해서 157.2이닝을 던집니다. 선발 한 경기도 없습니다. 선발이 아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서 20승을 했죠. 거기다가 6세이브를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활약을 하면서 쌍방울 돌풍의 주역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쌍방울 감독은 김성근 감독. 그렇죠. 예. 그때는 사실 지금 권혁은 굉장히 과보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김현욱에 비하면. 네. 오신수의 화초네요. 네. 네, 권혁은. 김현욱 코치는 자기는 마운드 올라갔을 때 한 번도 뺨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네. 네, 김현욱은 당시 마무리가 아니었고 중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경기 상황들을 보고 선발이 조금 불안하다. 근데 반드시 잡아야 될 경기를 하면 들어갔어요. 김현욱 코치가 그 해 끝나고 나서 무릎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욱 코치가 하는 말은 그때 야구가 너무 재밌었다. 그 이전까지 입단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 역할을 맡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해에 자기가 이제 야구의 중심이 됐으니까 이 권혁도 아마 그런 기분일 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분에서 올라가서 던지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지금 투구수라든지 이닝이라든지 보면 굉장히 힘들고 무리가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걸 어떤 기분을 갖고 올라가서 던지냐.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김현우 코치가 볼 때 그때 삼성하고 경기를 할 때 빗속에 혈투를 했잖아요. 삼성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폼이 달라졌다 분명히. 그러니까 삼성에 있을 때는 스트라이크 이 컨트롤이 이제 불안하니까 스트라이크 던지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민다든지 불안한 그런 투구 폼에서 던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공을 이제 최고 때린다. 뿌릴 수가 있다. 좋은 폼에서 던지는 거는 같은 공이라도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고 본인이 그렇게 던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요령들을 지금 터득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힘들었냐 안 힘들었냐 그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름 되니까 힘들더라. 솔직히 힘들더라. 그렇게 될 경우에 본인이
어떤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냐. 자기도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큰 관리를 잘했고 권혁도 지금 그럴 거라는 거죠. 바꾼다는 거죠. 굉장히 야구에만 집중을 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 그걸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증언을 하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김성근 감독을 만나서 내가 꽃이 되었다.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예. 근데 그 뒤가 뭔가 사그라드는 느낌을 우리 팬들이 갖게 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선택을 하라면 나는 하겠다라고 서슴없이 얘기를 한다면서요. 다시. 대표적인 선수가 신윤호 선수잖아요. 네. 신윤호 선수가 LG에 유망주로 입단을 했지만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김성근 감독이 부임한 2001년에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투수로서 최고의 그때 시즌을 보내고 93년 겨울에 저 기억나요. 딱 맞춰서 1억이었거든요, 윤호가. 그렇죠. 예, 신윤호가 최초로 8,800만 원 계약금에 1,200만 원 연봉. 네. 고졸 신인 최초로 1억. 최초로 1억 바로 김재현이 받았죠. 깼지만. 네. 그리고 주영강이 또 깨고. 아주 꽤 오랫동안 유망주로서만 머물고 네. 있다가 결국은 2001년에 대폭발을 하잖아요. 신윤호 선수가 만약에 2001 시즌이 없었다면 신윤호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야구 팬이 몇 명이나 될 그건 것인가라고 분명합니다. 생각할 예. 정도로 신윤호 선수가 아주 커다란 활약을 펼치고 2002년에도 기대를 모았지만 2002년에는 신윤호 선수가 활약을 못하면서 다른 선수들이 그 자리를 메웠죠. 그 SK 시절이 절정이었죠. 그때는 벌떼 야구에 여왕볼을 중심으로. 그렇죠. 여왕벌, 정대현, 그리고 이승호, 윤기련, 최병용, 전병두, 고효준, 김경태, 이승호, 상당히 많았어요. 그 SK 쪽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분명히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벌이 많았다는 거죠.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벌들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상대가 막 하는 소리를 막 괴로울 정도로. 그렇죠. 예. 불펜에도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또 2군에도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여기가 힘들고 조금 무리하다 싶으면 2군에 보내서 또 올리고 그런 시스템이 됐는데 지금 하나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기준 선수가 다치고 나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언제 복귀를 할 그 타이밍을 보고 있고 그리고 김기현 선수라든지 정대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어쨌든 이제 이기는 경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수를 지금 만들어서 권혁과 박정진 그 이전에 투수들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자원이 SK보다는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수들의 지금 필요도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여름 이후에 그 선수들이 지치거나 앞일을 모르잖아요. 누군가 하나 또 탈이 날 수가 있는데 그때 대체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물론 김성 감독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성 감독이 누구보다도 선수들이 아플까 싶어서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사실은 김성 감독이거든요. 복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네. 있잖아요. 이 선수 만약 저도 그럼요. 신경을 쓰죠. 권혁 선수, 박정진 선수 아프면 당장 누가 제일 타격이 큽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항상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과연 이 체제가 계속 갈 수 있냐? 누군가가 지원군이 지금 이제 들어올 타이밍들이 언젠가 그것들을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김성훈 감독은 신비의 명약이 있잖아요. 권혁한테만 통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권혁. 이게 결국엔 그거네요. 이 상태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게임도 144게임으로 늘어난 2015 KBO 리그에서 과연 여름을 지나면서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 여름이 변수네요, 역시. 예. 문제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모두가 문제가 없다고 이거 단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김성 감독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야구를 같이 보고 또 김성 감독이 야구를 갖다 접해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사실 김성 감독과 논쟁도 또 해보기도 하고 과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근데 김성 감독 어차피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신의 야구에 대해서 누군가가 찬양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는 100원짜리 야구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0원짜리 야구를 하겠지만 자기는 지금 꼴찌를 하고 있던 하나를 똑같은 야구를 해서는 어차피 또 꼴찌 아니냐. 그래서 나는 다른 야구를 한다. 100원짜리 야구를 한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가치가 떨어지고 이상해 보이는 그런 야구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야구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도 이게 변칙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김성근 감독의 야구는 어차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84년 오비 감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태평양, 삼성, 쌍방울, LG, SK 다 거치고 가서 오면서 그 야구에 대해서
김성근 감독이 링 위에 복귀를 했을 때 어떤 야구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크게 이게 이상하거나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변치 복스가 링 위에 올라오는데 정통 스타일로 권투를 할 것인가? 뭐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투가 과연 맞는 권투냐 아니면 권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또 다른 또 논쟁을 또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 김성훈 감독이 지금 굉장히 변칙적인 야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프로야구가 쌓아놓은 안정적인 시스템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냐라는 또 지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외국인 투수들의 어떤 기용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선발 로테이션이 완전히 다르고 불펜 시스템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국 야구가 메이저리그 비슷하게 발전하는 단계에서 이걸 거꾸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역주행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위험 신호가 있긴 있습니다. 선수들이 아무래도 감독이 이렇게 하라 하는 것에 대해 선수들이 못하겠는데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자칫 선수 생명을 담보로 한 도전이고 약간 위험한 도박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훈 감독이 안고 가야 될 어떤 무게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연 지금 이어져 오는 시스템 5선발의 셋업맨 마무리, 필승조 추격조를 두는 어떤 시스템이 과연 최선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잠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국 영화가 지나치게 시스템화되는 되는 것이 아니냐, 감독의 역할이 모두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자본을 투입하는 프로듀서가 있고 그 프로듀서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줄거리의 플롯이 짜이고 거기에 맞는 감독이 캐스팅되고 거기에 맞는 감독이 캐스팅되고 뭐 예. 주연 배우들은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들이 다 시스템 속에 나눠져 있어서 감독의 역할이라는 건 그저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결정만 하고 시간만 맞춰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따져보면 지금 김성훈 감독의 역할은 일종의 영화계로 따지면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딴 데는 다 촬영, 미술, 무술 다 다른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 기존 영화 시스템과 달리 혼자서 다 챙기는 격투씬을 찍을 때도 각자 다 꼼꼼하게 챙기고 모든 걸 다 챙기는 일종의 새로운 어떤 영화 제작 시스템을 다시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 한국 야구 전체를 반드시 끌어낸다기보다는 한국 프로야구의 새로운 어떤 변칙적인 자극제,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야구는 팬들의 관심과 인기를 먹고 산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 누구도 이거 아니다라고는 얘기 못하는 거죠. 그렇죠. 뭐 네. 시스템화되고 정형화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용규 기자 말씀을 했지만 이 야구라는 게 과연 같은 틀로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김성근 감독이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자극제가 되는 이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야구계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은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라루사이즘이라는 그런 토니 라루사 감독 은퇴를 했지만 그 감독이 처음에 불펜 마무리 투수가 1이닝 들고 나왔을 때 메이저리그 이게 무슨 야구냐 이랬거든요. 저 투수가 왜 데니스 에클슬리가 그 오클랜드 시절에 그 선발만 하던 투수가 갑자기 34살에 1이닝 마무리 그게 정착이 돼요. 그리고 셋업맨이 되고 그게 지금 이제 야구가 지금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가장 이제 부상을 적게 당하고 가장 무난한 야구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라루사 감독은 나중에 그것을 또 파괴하려고 했거든요. 선발 투수가 3일 쉬고 3이닝 던지고 또 3일 쉬고 3이닝 던지고 이런 것도 시행을 해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야기한 게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문신을 바꿔야 된다고.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야말로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만들었던 야구도 변화를 하고 다시 실험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야구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10년 후, 100년 후 계속 야구가 이루어지겠지만 과연 이 야구가 정답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성근 감독의 이런 시스템, 이런 야구도 하나의 우리가 새로운 야구로 보고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배척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성근 감독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반론과 논쟁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결국 한국 야구가 발전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유중일 감독이
그 포스트 시즌에서 1+1 선발을 썼잖아요. 요즘에 한화는 윤규진 선수가 돌아오면 경기 후반에 1+1 마무리를 쓰지 않을까. 권혁 윤규진으로. 그러니까 이 권혁 마무리의 맛을 김성근 감독도 팬들도 봤기 때문에 윤규진 선수가 돌아오면 과연 그 이후에 마지막을 어떻게 활용하고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왼손을 좋아하니까요. 네. 왼손을 워낙에 좋아. 마이리 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팬들이 이 야구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달라졌어요, 팀이. 이 한국 야구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가 오늘 김성근 감독, 이 마리한화, 한화 야구의 이 지금 폭풍 질주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없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거기에 편승하는 좀 지켜봐야죠. 예, 그 이글스의 어떤 그 폭주하는 독수리에 올라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론이 또 도출이 되는군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뭐 김성 감독식의 야구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성환 선수가 만약 일본에 가서 그런 투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내 팬들이라든지 국내 야구 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맞는 야구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렇지만 지금 하나에서는 김성근 감독이 어차피 김성근 감독식의 야구를 들고 와서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승부를 할 수 없는 고민 끝에 나온 그런 산물이기 때문에 그 야구를 결국은 막장기를 상대가 두면 그 막장기를 이겨야 되거든요. 이기고 나서 또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서로 이기기 위해서 충돌하는 그런 지금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죠. 불펜은 비상금과 같거든요. 잘 아껴 써야 됩니다. 이거 급할 때는 좀 땡겨 쓸 수 있는데 결국은 채워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금 어디다 숨겨뒀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한화의 비상금 여름 이후에 어떻게 사용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영화 아저씨의 그 대사가 있다면서요. 내일만 보고 사는 놈은 오늘만 보고 사는 놈한테 죽는다. 지금 하나 야구 보면 그런 게 아닌가. 어쨌든 그 오늘만 보고 사는 지금 하나 야구에 많은 팬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 야구가 너무 좀 침체되든지 정체되어 있다든지 획일화되어 있는 야구가 아니었나. 그런데 그 새로운 야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하나 야구가 올 시즌 굉장히 큰 재미와 화두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댓글 선물은 이렇게 준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리한화를 이끌어가는 주역 3인방 김성근 들어가죠. 권혁 그리고 무사 김경훈 이렇게 3명의 사인볼을 제가 직접 하나 경기 찾아가서 곱게 받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쌍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모 매체에서는 또 신예 투수로 유망주 권혁으로 언급이 되기도 했던. 권혁이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는 어떤 그 자극제가 되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방망이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저는 계약 위반이 아닌가. 권혁 선수가 특타해야 되는 얘기도 있어요. 대표적인 선수가 신윤호 선수잖아요. 제 신윤호 선수 동기 같은 반? 같은 반 수업을 들어오질 않으니까. 국문과 출신이잖아요. 해석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언어를 계속 얘기하잖아요.